안녕하십니까. 인터엔지니어링 도시정비본부장 김권일 상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로주공 재건축을 2020년도 12월에 정비계 입안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제 긴 시간 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이제 기다려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남은 행정들은 좀 더 신속하게 단기간 내에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간 서울시와 이제 추진했던 추진 과정과 추진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상지 개요, 현황,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개요하고 현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구로구 구로동 685-221번지 일대로 면적은 약 12만 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기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지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주공 재건축 단지는 2018년 6월달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주민 동의 60% 이상을 받아서 2020년도 12월 달에 정비계획 입안을 진행을 했고 정비계획 입안 이후에 서울시와 구로구 사전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라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1차 공공건축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차 공공건축가 자문협의를 진행한 과정들은 저희가 이제 1차 사전협의 이후에 서울시 이제 재건축 정책 과정에서 큰 변화가 된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좀 반영을 하고자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항들은 높이 계획에 대한 완화 사항들이었습니다. 당초 지금 오세훈 시장 전 박원순 시장 당시에 재건축 모든 단지의 최고 층수는 이제 35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변경되면서 35층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높이 부분을 변경을 하고자 2차 공공건축가 협의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 공공건축가 협의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정책에 대한 변화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이제 발표한 이제 산업권 대개조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공업 지역에 대한 용역 체계가 변경이 되고 당초 법적 상한 용역의 이제 300%까지밖에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400%까지 가능하도록 용역열 체계가 전반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후에 이제 2030 도정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당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하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 사업성이 이제 떨어지는 단지들의 사업성을 이제 보정을 해준다는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이제 사업성 보정 개수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허용률 부분에 있어서 20% 완화하는 부분들을 2배인 40%까지 완화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2차 관련해서 이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때 다시 한번 이제 서울시에서 일반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이제 신속통합 기획 자문 사업으로 진행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1차부터 3차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정비계획안을 확정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주민 공람을 진행을 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지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저희 대상지는 이제 중공업 지역에 이제 해당을 하고 저희가 이제 현황 건폐율은 약 11%, 현황 용적률은 154%의 최고 층수 15층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우리 현황 세대수는 2126세대에 해당하고 총 건축물 동수는 22개 동 중에서 19개 동이 주거동, 3개 동이 비주거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앞에서 이제 예비인 분들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희 대상지가 주변 이제 간선도로가 많이 접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섬처럼 이제 조금 이제 형성된 그러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에 대한 주 진입로는 이 남측의 9일로와 북측의 9일로 10길에 해당하고 저희 단지 중앙부의 9일 중학교, 9일 초등학교, 고등학교 사이를 이제 마을버스, 이제 차량 이동을 이제 단지 내 도로로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계획은 저희 밀도 같은 사항은 기준 210, 허용 250, 당초에 이제 허용률이 230%였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업성 부족에서 적용을 해서 250까지 적용을 받고 상한 용적률은 270, 법적 상한은 329%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는 165m의 49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토지용 계획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원, 도로, 공공청사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따른 순부당 비율은 11.4%가 해당이 됩니다. 정비구역은 저희 대상지 면적 1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중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용 계획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저희 구역 면적 12만 제곱미터에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에 해당이 되고 그 면적은 약 17,700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남측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재건축 의무 면적에 해당하는 공원 면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9일 초등학교 북측에 대하여 일부 공공기여를 하고 남측 9일로 일부에 대해서 3m 부분을 확장을 하면서 공공기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중앙부에 기존의 이제 단지대 도로를 이용해서 마을버스나 이제 차량 이동들이 이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도시계획 시설 이제 도로로 이제 순수하게 기부 차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 도로로 결정을 해서 이 도로에 해당되는 면적은 현재 단지 면적으로 하되 향후에는 이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기준 10에 허용 250, 상한은 270, 최종 법적 상한은 329%에 해당을 하고 순부담은 11.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정비계획안의 이제 좀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희 9일 중학교와 주요 고등학교 사이에 이제 걷고 싶은 거리와 대상지 남측의 어린이공원 그리고 신구로 유수지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폭 10m로 남북 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좀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최종 용적률은 이제 329.35%의 지하 3층, 지상 49층을 하고 최고높이는 165m의 이제 정비계획 높이 안에서 건축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세대수는 이제 3,289세대 중에서 총 분양 세대수는 2,956세대이며 공공주택은 333세대입니다.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공공기여하는 공공주택이 아니라 법적 상한으로 올라가는 그 비율에만큼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건축용 평형은 저희가 이제 현황 지금 현재 평형을 고려를 해가지고 49, 59, 84, 114 평형으로 건축 계획을 이제 검토를 했고요.
이제 정비계획구역 고시 이후에 주민들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희명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의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평형에 대한 조정 부분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시설 설치 계획안은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이 법적 기준 요건을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남측에서 바라본 종각도입니다. 서측에서 바라본 투시도입니다.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추정 분담금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떤 과정과 최종적으로 분담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와 이제 사업 후의 종후 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담금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공감 중인 이제 추정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검토된 게 아니라 계략적인 이제 주변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계략적으로 이제 추정 분담금에 대한 이제 산출한 내용들이고 향후에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최종적인 분담금이 확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는 그럼 언제를 하느냐? 종전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이제 종전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종후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균형 신청 후에 이제 종후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담금에 대한 이제 확정적인 금액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확정적인 추정 분담금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정치에 대한 이제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시를 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한 번 더 지금 현재 공담하고 있는 이제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설 인가 전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전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으로 다시 한번 이제 추정 분담금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분담금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 공람 이후에 저희가 이제 주민 남아있는 일정들이 이제 구로구 의회 청취 그리고 서울시의 이제 결정 요청, 심의 받고 구역 지정 고시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4월달에 구로구 의회에 대한 의견 청취 이후에 저희가 이제 8월까지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 분야 종합건축사 상소 담의 허승화 전문의이십니다. 국토 분야 서화의 이인형 대표님이십니다. 감정평가 분야 대화 감정평가법인 박범석 이사님이십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잠시만요.